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온 라이브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궁금증 함께 해답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오늘 함께 하시는 파트너와 함께 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파트너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나쁘진 않은데 뭐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파트너님은 어떤 부분 시장에서 좀 주목하고 계세요? 일단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요. 무엇보다도 이 기준금리를 네. 연준이 이제 동결로 가져갔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또 기자들 질의응답도 하고 이럴 때 그 처음으로 이번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다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언급을 안 했지만 지금 현재 미국의 고용과 또 성장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나름대로 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 기준금리를 동결로 가져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데요. 미국 연준이 통화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한국은행도 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많이 참고를 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도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그 이유가 트럼프의 이 관세 전쟁의 그 원인이 있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안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임기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도 계속 이제 이 제롬 파월 의장을 압박을 하다가 거기에 대해서 월가가 반발을 하니 한 발 물러선 상태이긴 한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월가도 그렇고 이 투자자들은 이 트럼프 편보다는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쪽 편에 많이 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 내에서 이 그러니까 이 제롬 파월이 물러난 다음에 좀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많고 미국 시장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어저께 이제 엊그저께 나온 뉴스 중에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인데 이분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트럼프의 이런 반도체 시장에 대한 규제 여기서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트럼프가 이제 조 바이든 정부 때 대중국 견제를 하려고 했던 반도체 규제를 이제 철회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조 바이든 정부 때 한 것이고 트럼프 정부 때 내세운 이제 반도체 규제는 그대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온도차가 좀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주들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주들이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이런 전자상거래 업체인 테무나 쉬인이 미국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요번에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 인상을 한 것 때문에 요번 달 지난 4월 달이죠. 4월 달 판매율이 굉장히 낮아졌는데요. 이게 앞으로 미국 경제를 보여주는 어떻게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말들이 나오는데 지금 그 대중국 조선 정책과 해운 정책 이게 이제 미국에서 내놓은 강한 중국에 대한 압박책인데 이게 나오면서 지금 미국으로 향하던 상선들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유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뜻은 앞으로 한 달 내지는 두 달, 그래서 5월이나 6월 중에 미국의 이런 상점 안에 매대에서 한 60% 정도는 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미국 내에 중국에서 값싸게 만들어서 수입되던 물건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렇게 될 경우 실제로 미국인들 생활에 굉장히 큰 불편이 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인들의 그 불만도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이 관세 문제로 중국을 압박하려던 트럼프의 정책이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좀 보시면서 시장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지금 시장의 흐름은 이 트럼프가 생각한 것처럼 가고 있지 않다는 점이고 이것이 또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이런 관세 전쟁이 우리나라에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도 중국도 모두 우리의 고객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곤란해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눈치 상세를 보이고 있고 트럼프의 입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많이 좌우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현금 비중을 좀 늘려가시면 분명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고 국내 증시는 오늘도 뭐 정치 테마주, 정책 관련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임플란트 관련된 섹터인데
지금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임플란트 건보 적용 연령을 낮추고 계속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 하자마자 뭐 덴티스, 하스 뭐 할 것 없이 두 자리대 강세를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 6월까지는 계속해서 뭐 정책 관련된 이슈를 좀 따라가야 될까요? 네. 역시나 이제 5월 달은 6월 3일 날 조기 대선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말 그대로 이제 대선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이 대선 공약으로 이제 유력 그 정치인들이 내세우게 되는데요. 그러한 정치 공약들이 결국은 그 정치인이 나중에 뭐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들이 낸 세금을 갖고 정책을 기반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을 해갈 수가 있죠. 그래서 경기가 좋든 나쁘든 정부에서 우리가 낸 세금을 갖고 재정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쪽은 경기 침체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되고 이게 대선 공약 관련주라고 해서 대선 공약 일종의 테마주가 되는데요. 실제로 정책에 입안이 돼서 정책으로서 죄송합니다. 정책으로서 우리한테 어떠한 그 수익을 베너핏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 그러한 사업들을 잘 찾아보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가 있을 텐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AI 홈케어 또는 홈닥터라고 부르는 것이나 또 K방산, K원전, 그다음에 또 K콘텐츠, K바이오, 또 K일자리, 좀 전에 나왔던 노인분들의 이런 임플란트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보건복지 쪽에 관련된 그 대선 공약일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잘 찾아보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선 공약 테마주 간에 이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들을 공부를 하시고 그 어느 종목이 빨간색을 켜고 있고 어느 종목이 파란색을 켜면서 좀 쉬어가는지 또 쉬어가는 그 파란색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부분을 잘 찾아보시면서 이 순환매 장세를 제대로 좀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지금 이제 방산주들이 굉장히 어저께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다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두 나라 간에는 여러 번의 무력 충돌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그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최근 들어서 이 인도와 파키스탄이 각각의 무기들 중에 특히 인도 같은 경우 우리나라 K9을 갖고 실전에 사용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K9 무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려준 그런 나라이기도 한데 여기서 또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나라 그 방산업체들 중에 인도 쪽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찾아보시면 충분히 좋은 또 기회를 잡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K 컨텐츠 관련해서 이거는 나중에 한알령, 중국이 이제 한알령을 해제하는 이런 부분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의 있게 잘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이 1,398원에 어저께 끝났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원화가 강세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우리 통화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아시아 통화, 앵화도 그렇고 위안화도 그렇고 모두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달러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거는 다분히 미국 쪽에서 어떻게 보면 의도한 것입니다. 미국 상품이 그만큼 수출 가격 경쟁력이 좋아지는 것이고요. 그만큼 미국의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치명적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삽니다. 우리들이 기업들이 만들어낸 부가가치의 구화를 해외에 팔아야 우리 기업들도 먹고 살고 있고 우리 국민들도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다음 달에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는 이유가 또 되는 것인데요. 물론 미국이 이 환율 조작국을 갖고 또 미국 재무부가 굉장히 좀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좀 고민은 하겠지만 지금 정도의 원화 강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한국은행이 먼저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서 대선 공약 관련주를 6월 대선 전까지는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의 특징 섹터 역시나 대선 공약과 관련돼서 한번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까 하는데요. 먼저 AI 홈케어 선택을 해주셨어요. 어떤 부분 때문에 이 대선 다양한 공약 관련주 중에서 이 섹터를 선택하셨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지난해죠, 이제 네. 벌써. 지난해 이제 의정 갈등 해가지고 정부하고 의료기가 많이 싸웠습니다. 맞습니다.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게 바로 이 AI 홈케어에 관련된 IT 업체들입니다. 이 업체들은 말 그대로 이제 동네 병의원들의 이제 이런 그 비대면 그 의료 진료나 이런 부분에 기술을 솔루션을 제공해주면서 어떤 수익이 발생해야 되는데
이 병원들이 뭐 대형 병원도 그렇고 특히 대형 병원 중심으로 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쪽은 수익이 날 기회가 많이 없었죠. 그래서 작년에 대부분 이쪽 종목들이 적자를 냈습니다. 그 적자가 났으니까 이쪽이 별로 안 좋구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바닥을 찍어버리고 그다음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게 대선 공약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을 해서 이쪽 부분을 살려주겠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방을 중심으로 의료 사각지대가 있는데요. 그 의료 사각지대를 문제를 좀 해소하겠다 해서 이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 홈도 그렇고 이 AI 홈 닥터라는 건 말 그대로 비대면 그 진료 합법화를 전제하는 겁니다. 이 법이 지금 국회에 상정돼 있고 이게 통과되면 여기에 관련된 업체들은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데요. 제일 대표적으로 케어랩스 같은 경우도 국내 1위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굿닥이라는 건데 이걸로 지난 코로나 때 굉장히 그 재미도 많이 받고 또 사람들이 괜히 좀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 우리나라 그 1위의 원격 진료 그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해외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비케어 같은 경우도 원격 진료 솔루션을 갖고 있고 굉장히 오래된 업체인데 유비케어 같은 경우 특이하게 이 계열사로 이 전자상거래 업체를 갖고 있는데 의약품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근데 그 업체가 위고비라고 이 살 빼는 약 이거를 이제 그 판매하는 그러니까 가장 많은 물량을 확보한 회사가 바로 이제 유비케어의 자회사죠. 이런 면점에 굉장히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런 케어랩스나 비트컴퓨터나 유비케어 뭐 이거 외에는 한 발 더 나면 인성정보 같은 업체들을 주의 깊게 잘 보시고 이런 종목들이 장기적으로 이 AI 홈케어라는 홈닥터라는 이 대선 공약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대선 공약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 타이밍이기 때문에 관심권에 보셔야 되고 이럴 때는 그 말 그대로 파란 불 때 사서 빨간 불 때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종목들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홈케어를 오늘 첫 번째 섹터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 섹터 역시나 대선 공약 테마주 중에 하나인데 친환경 관련 기업들 오늘 같은 경우 개장 직후에 탈탄소와 관련된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하게 상승했었는데 그중에서도 태양광 좀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풍력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 태양광을 선택하신 이유 궁금해요. 그 태양광이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당장 돈을 투자해서 신재생 에너지로서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풍력 같은 경우는 산도 그렇고 네. 바다도 그렇고 특정한 지역에 일정하게 1년 내내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그러한 지역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풍력 타워를 세워서 건설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태양광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우리나라 위도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7시까지 태양광을 받을 수 있는 위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웬만한 데에서는 다 태양광 발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 태양광 발전은 지금 당장 돈을 투자해서 태양광으로 발전한 전기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당장 내년 2026년부터 이 유럽에서는 탄소 국경세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은 아리백 특히 이제 이런 재생에너지로서 상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탄소 국경세를 내면서 EU에 수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올해 아리백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이 대기업들이 대규모로 이 아리백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 업체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 캐파 이상의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태양광 발전을 통한 이제 아리백을 달성하는 게 굉장히 급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도 나서서 이번에 신재생에너지 법을 바꿔서 주차장, 전국에 있는 주차장들, 공용 주차장에 무조건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야 된다는 의무 설치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태양광으로 전기를 얻는 게 굉장히 급한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매출액의 약 한 70%가 국내 매출입니다. 태양광 패널을 만들고 하는 건데요. 태양광 발전소도 짓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도 아리백 투자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데 대기업들 간에는 이 아리백 투자에 대한 서로 이제 자체 계열사에 일감을 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바터해가지고 옆에 그 그룹에게 일감을 주면 그쪽 그 그룹에서 우리 계열사의 태양광 업체에 일감을 주는 형태로 하는데 거기에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것이고요. SK 이터닉스는 SK 그룹 계열의 신재생에너지 쪽인데 이쪽은 태양광이나 풍력뿐만 아니라
여기는 연료전지까지 하고 있습니다. 연료전지는 말 그대로 연료전지를 갖고 발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자연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DN이 있는데요. SDN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지만 이 태양광 쪽에는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태양광 솔루션을 토탈로 제공할 수 있는 업체고 이 업체가 올해 가장 큰 매출액 성장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형주지만 또 주가가 낮은 회사지만 SDN도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될 이런 타이밍입니다. 알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관련된 섹터를 두 번째로 관심 있는 섹터로 선정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공약주는 어떤 종목을 선정하셨을지도 궁금한데 친환경 관련된 기업일까요? 어떤 종목이에요? 이 그리드 위즈라고 상장한 지 1년 정도 된 회사입니다. 근데 이 그리드 위즈는 이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에서 우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것들은 우리 가정집에서도 태양광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발전된 에너지를 갖고 우리 집안에 사용하는 에너지를 다 사용하고도 남으면 그 잉여된 에너지를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뜻은 일방적으로 발전소에서 그러니까 중앙에서 이제 발전을 해서 에너지를 한쪽으로 수용가에 보내주는 이런 일방적인 에너지 공급 이 순환계가 이제는 바뀌었다는 것이죠. 태양광이나 풍력이든 어느 그 사업자든 간에 태양광, 내가 논이 있고 밭이 있고 아니면 나대지가 있어서 거기에 태양광 발전을 세워서 발전을 하면 거기서 생산된 에너지로 내가 사용하고 남은 것들은 전력 거래소에 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어떤 수용가의 전기가 남아있고 어떤 발전소가 지금 그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그리드 위즈는 그러한 전력이 남아도는 곳과 전력이 부족한 곳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전력 관리업을 하는 겁니다. 이 전력 관리업은 신재생 에너지가 발전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새로 생긴 그런 사업 분야고 새로운 시장인데 그런 시장에 그리드 위즈가 나름대로 기술력을 갖고 있고 또 이 기술력을 갖고 나름대로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드 위즈는 성장성이 굉장히 큰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를 잘 보셔야 되고 이 회사는 그것 외에도 태양광 발전이나 또 그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도 하고 있고 다양하게 신재생에너지 쪽 친환경 이 발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을 잘 보시고 특히나 이제 대기업들이 아리백 투자를 하면서 그리드 위즈랑 거래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드 위즈를 잘 보시고 특히나 정부 이번에 이제 대선 공약으로 나온 그 에너지 고속도로 여기에서도 그리드 위즈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보시고 매수가는 18,000원인데 오늘 좀 올라버렸죠. 그래서 올라버려서 여전히 좀 추격 매수를 할까 생각되는데 길게 보시면 한 19,000원 정도까지 올려서 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매수의 목적은 분할 매수를 통해서 매수 단가를 가장 낮추면서 매수 수량을 가장 늘리는 쪽이 목적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방에 지르지 마시고 분할해서 사십시오. 그렇게 하면 매수 단가를 최대한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목적대로 최저점에 사지 못하겠지만 최저점에 근접해서 매수 단가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목표가는 35,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6,5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약주 그리드 위즈 선정을 해주셨고요. 가격 전략 이야기해 주시면 중요한 말씀 하나 해주셨습니다. 분할 매수에 대한 강점, 중요점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투자하시는 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와 공약주까지 말씀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